안녕하세요. 마푸서로 송덕호입니다. 네, 상암동에 문화배치기지가 있죠. 네, 월드컵 경기장 서정문 길 건너편에 이 문화배치기지가 있는데요. 이 문화배치기지는 예전에 석유 비축기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이 서울의 산업유산이기도 한, 또 한편은 또 그 이후에 이제 문화 관련된 시설로 변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사실 좀 발길이 그쪽으로 닿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터널 나와서 바로 있고, 또 한동안 이제 지하도 공사를 또 해왔고, 그 전에는 또 그곳에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그곳의 사람들의 발길이 좀 끊기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좀 독특한 게 쓰레기 석유 탱크를 활용한 그런 문화시설이기도 하지만 앞에 굉장히 넓은 마당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은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맨 흙바닥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아무래도 보기에 좀 서울에서 이렇게 넓은 땅이 그냥 놀고 있자니 좀 아깝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매번 뭘 짓는다, 이걸 설치한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요. 또 그 한켠에는 상암 소셜박스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의 마포만 아니죠.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서 그곳을 독특한 매력을 갖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왔는데, 그 공간에 대한 용도 폐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다 비어 있고요.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가 28개가 놓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을 이제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매각되고 나면 이제 이곳에 뭔가 그러니까 시설을 매각하는 거죠. 네, 그 컨테이너 박스를 매각하는 건데, 매각하고 나면 이제 이곳에 뭔가를 이제 들여올 그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추진이 되고 있고, 또 그곳에 뭘 할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정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아직 뭐가 들어올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더라도, 이 문화비축기지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용도, 이런 것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난데없이 뜬금없는 곳,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번 주 토요일 밤섬 귀향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밤섬 실향민들과 마포 주민들이 밤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 마포문화원의 김미숙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역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열리는 지역 축제가 있는데요. 방울레길 축제라고 망원동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얘기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옥경수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유튜버 심으뜸입니다. 요즘 친환경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몸. 밖에선 한정거장 거리 정도는 걷기. 유산소 운동 효과에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안에선 안 쓰는 플러그 뽑기 스쿼트. 하체 근력 강화 효과에 기후변화 방지 효과까지. 어때요? 효과 확실하죠? 몸 좀 움직였을 뿐인데 건강도 아끼고 환경도 아끼고 친환경 피지컬 함께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포구의 재난안전상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12일 문을 열었는데요. 자연재해, 화재, 인파밀집 사고, 이런 이제 사회 재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안전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여러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마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휘본부가 이제 필요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이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에 나섰고 드디어 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과 영상회의실, 멀티비전실, 관제실, 이런 이제 최신 시설을 갖췄고요. 365일 24시간 운영하게 됩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과 그리고 지역 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이 통합 관제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황실 근무 요원이 지역에 있는 여러 CCTV와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최신 스마트 도시 안전망 그리고 재난 위험 시설 CCTV망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재난 발생 상황과 관련된 실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역에 119, 112 이런 신고가 접수된 장소에 CCTV 화면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오게 돼서 상황실에서 즉각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근무 요원이 수집한 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요. 재난상황실장이 마포 소통방 밴드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유관 기관에 전파를 하게 되고요. 재난 상황에 대한 초동 지휘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황실장은 상황 분석에 필요한 상황 분석을 하게 되고요. 필요하게 되면 이제 긴급 재난 문자를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재난대책본부하고 대응 인력을 비상 소집하는, 그리고 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즉각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사고 수습에도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재난상황실이 문을 열게 돼서 기존에 이제 재난 유형별로 이루어졌던 상황관리 보고 체계가 일원화되었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상황실 전담 요원이 상시 근무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위기 대응 체제가 보다 이제 전문성을 띠면서 명확하고 간소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일 개소식이 있었고요. 네, 이곳에서는 그동안 이제
마포구와 재난안전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맺은 안전마포 한라인 9개 기관 대표가 참석해서 개막식을 가졌습니다. 뭐 소방, 전기, 가스, 경찰 뭐 이런 기관들이죠. 자, 10월에 이제 이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4명을 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인 1조 4개 조가 운영이 되게 되고요. 24년부터는 2인 1조 근무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랜드마크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있죠. 그 랜드마크 부지가 새로 추진이 됩니다. 서울시가 이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거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4일부터 이 랜드마크 용지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 공고를 14일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은요, 주거시설, 아파트나 오피스텔이죠. 그 상한선을 연면적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업 용도라든지 기타 용도를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축소 하게 됩니다. 지난 6월에 이 매각했었는데 그때 5번째였는데 그때 이제 유찰되었죠. 그래서 이런 조정을 하게 된 거고요.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도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숙박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그리고 5% 문화시설은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줄기로 했습니다. 이 세부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는 이 계획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관련된 융자 대출이 다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마포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이 레미안 푸르지오, 이 푸르지오 아파트의 집값 상승이 굉장히 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염리동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1일 전용 84평방미터가 19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1월 달만 하더라도 15억 9천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7개월 만에 3억 3천만 원이 올랐고요. 20억에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이고 매물도 이제 20억짜리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거품이, 심해져서는 참, 걱정입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빚내서 또 집 사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비축기지 한켠에 있었던 상암 소셜박스, 이곳이 이제, 용도가 폐지되고, 거기에 이제 입주기업들이 모두 이제 퇴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한, 이 시설을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암동 소셜박스는 연면적 666평방미터, 지상 2층, 컨테이너 박스 28개 규모이고요.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용도 폐기되고 다 퇴거를 하게 되어서
일반 재산으로 이 컨테이너 박스를 변경을 하고, 네, 그거를 매각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매각가는 3억 1,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 문화비축기지 2017년에 개관을 해서 이제 5년이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 곳을 뭔가를 좀 비어있는 땅을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네,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문화비축기지의 분위기나 용도를 해치는 네, 그런 방향의 전환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에서 바이닐 페스타가 열립니다. 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을 해서 16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마포에 있는 7개의 레코드샵이 참여를 합니다. 마포 문화재단이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올해로 네 번째 바이닐 페스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에는 이제 LP를 판매하는 레코드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김밥 레코드, 도프 레코드, 메타복스, 모스 레코드 앤 커피, LP 도시, 피터판, 홍대 널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16일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이제 바이닐을 사고 파는 월드 바이닝 마켓, 그리고 마포문화재단 공연장 로비에서는 턴테이블로 직접 음악을 틀어주는 로비 음감회, 그리고 임진모 음악평론가, 김경진 팝 칼럼니스트가 참여하는 전문 음악 감상회가 무료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닐 페스타는 사실 홍대 앞에서 열리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이 페스타 축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LP 사용량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은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서울역 4층 옥상 정원에 만들어져 있는 알맹상점 리스테이션에서 네, 이 마포리 노을장을 엽니다. 마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기후정의를 주제로 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리게 됩니다. 마포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마포리라고 하는 이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통합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마포리의 리는 RE입니다. 리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그 의미를 딴 곳이고요. 이번에 이제 어떤 기후위기 관련된 이 내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알맹상점은 이 마포에 1호점이 있고 이 서울역 4층 옥상에 2호점이 있죠. 이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내용물만 파는 이 껍데기, 플라스틱 껍데기는 없이 내용물만 다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구에서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포구청 광장과 로비에서 열렸는데요. 치매 극복의 날 기념으로 행복한 기억 찾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인데요. 네,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네, 이 법정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바로 알기 퀴즈,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 뭐 이런 이제 체험전도 있었고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기억력 검사, 뭐 치매 상담, 네, 이런 행사들이 함께 열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 정신장애인 IL센터에서 네, 동료 지원과 네트워크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오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센터, 한국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연다고 합니다. 네, 동료 지원과 네트워크 토크 콘서트이니까요. 네, 이 동료 지원이라고 한다면은 정신장애를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 네, 이런 분들이 그 경험을 다른 동료들에게 전해서 다른 동료들의 회복을 돕는 뭐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료 지원 전폭적 지원을 위한 법안 구성, 그리고 동료 지원과 지원이 당사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네, 이 후원이 장학금이 기탁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모임인 마포 드림즈에서 활동하는 네, 건호범 회장이 1,000만 원, 네, 그리고 장학재단 홍보단 회장인 강무현 회장이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각각 기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밤섬이 마포에 이제 밤섬이라고 있죠. 사항대교 밑에 있는데 이곳에 예전에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개발되면서 거기에 사신 분들이 마포의 창전동 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되었고 이 밤섬에서 그 이후에 이제 귀향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이 밤섬 실향민들 귀향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관련된 얘기 마포문화원의 김미숙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잠깐 인사 겸 근황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마포문화원 사무국장 김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밤섬 귀향제가 이번 주 토요일 열리네요. 네, 이번 주 토요일 16일입니다. 예.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네, 10시에 이제 밤섬에 입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밤섬 귀향제 매년 이제 한 차례씩 열리는데
이 네. 밤섬 귀향제의 뭐 역사라 그럴까요? 내력이라 그럴까요? 뭐 좀 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밤섬 귀향제는 그 시작은 추석 명절을 맞아 밤섬 주민들의 고향 방문 성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예. 현재는 지역 문화 행사로 일반인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저희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선 초부터 주민이 거주했고 1968년 한강 개발 및 여의도 건설 일환으로 주민들이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시작한 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저희 마포 문화원에서 2004년부터 문화원 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귀향제입니다. 네. 그 당시 이제 68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강하고 여의도를 네. 개발하면서 그 밤섬을 이제 폭파시켜서 물 아래로 네. 이제 그 한강 아래로 가라앉혔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이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한 600여 명 있으셨는데 그분들을 네, 이제 네. 창전동으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물에 가라앉은 밤섬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그게 다시 이제 네. 섬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섬이 되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2004년부터 귀향제를 열고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우리 문화원 행사로 이제 해마다 이제 열고 있습니다. 네. 2004년부터 좀 쭉 열어왔죠. 네. 네, 네, 네. 코로나 기간 빼고는 계속 이제 작년부터 또 시작을 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귀향제라고 이름 붙인 거는 네, 뭐 네. 대부분 이제 추석 앞두고 이 그렇죠. 행사가 열리잖아요. 네, 네. 추석 전에 항상 하고 있죠. 네. 네. 뭐 이 밤섬에 사시던 분들의 조상분들을 뵈러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밤섬에 거주하셨던 분들의 제를 지내는 거예요. 예. 네, 네. 거기에 이제 있었던 조상분들의 네. 그렇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 네, 네, 네. 대부분 이제 추석에 이제 우리가 조상들 만나러 뭐 그렇죠. 우리가 고향을 내려가듯이 네, 네. 이분들도 이제 거기 이제 고향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를 지내시는 거죠. 네. 조상님들이. 이게 밤섬이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차례 네.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요 제 지낼 때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갈 수 네, 있게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네. 이 귀향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제 그 귀향제란 말은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고향에 가서 제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러나 단순히 이제 밤섬 주민들만, 그전에는 이제 밤섬 주민들만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문화원 행사를 하면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문화 행사로 자리를 잡았죠. 예. 이 행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간단한 제식을 갖고 제례는 그냥 초원, 충문, 아헌, 종원 순으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집에서 네. 이 조상분들에게 이제 추석 하는 거 때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똑같은 거죠.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네. 다만 이게 이제 마포 이제 주민들도 함께 들어가니까 약간 이제 그렇죠. 행사 네. 같은 이런 네, 느낌이 네. 좀 있긴 한 문화행사로 이제 건데요.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지금은요. 네, 네. 네. 이 밤섬 도당굿도 혹시 같이 열리나요? 밤섬 도당꽃은 구정, 네. 설날, 예. 설날에 열리는 행사예요. 예. 이거는 밤섬에 살던 주민들이 물을 간장하는 용왕신을 모셔와서 예.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용왕제였습니다. 예. 이게 모두 시위거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 과거에는 이제 밤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무사항해와 복을 기원하는 지역민들의 굿이었는데 예. 지난 2004년도에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밤섬 도당굿이 지정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밤섬 주민들의만의 제락을 하기보다는 우리 서울 시민과 네. 마포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이제 전통 문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때부터 이제 문화원 2004년도부터 또 이제 저희가 또를 이제 문화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마다. 네. 네, 네. 이 도당굿이 귀향제 때 열리는 건 아니죠? 아니요. 요거는 네네. 이제 설날 전에. 설날 전에 설날에 요거는 네. 당일날. 네. 설날에 이제 네. 그 지금 창전동에 있는 마포 부군당에서 그렇죠. 1월 네. 1일 날. 네. 네.
1월 1일 날 열리는 네, 네. 행사이고요. 네. 네. 이번 귀향제는 이제 문화행사니까 일반 주민의 참여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 150여 명이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배 두 대로 가 돼서 들어갔죠. 이제 한 대가 되기 때문에 예. 밤섬 주민하고 악사, 취재진, 일반 주민 한 20여 명, 네. 명 신청을 받아서 이제 한 80여 명 참여하는 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주민은 현재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되었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밤섬 실향민들은 뭐 네. 몇 분이나 들어가시게 될까요? 밤섬 지금 보존회가 한 네. 60여 명이 되세요. 근데 네, 보존회가 이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밤섬 예. 보존회라고 하여튼 6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30분 내외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제 연세 30분 많으신 내외로. 분도 계시고 하니까 예.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하니까요. 네, 네. 그 주민들이 이제 밤섬 주민들 마포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네, 이제 많이는 정확한 인원은 지금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보존회 60여 명으로 보면 될 것 네. 같고 또 이제 다른 구로 이사 가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68년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또 태어난 네. 분들은 네. 사실 밤섬에 대한 또 그렇죠. 이 기억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실 네. 테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뭐 마포 FM에서 많이 요거에 대해서 네. 좀 이어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예전에 계시던 분이 저기 돌아가시면 예. 또 젊은 분들이 이게 좀 이해가 좀 가게 많이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10시에 망원 유수지, 아니, 망원 네. 그 공원 유수지. 네, 공원 유수지 거기서 이제 저기 출발을 해서 이제 예. 들어가면 돼요. 배로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바로 네. 나오겠네요. 다해 나오죠. 네, 네. 특별한 이제 그 제만 지내는 행사니까. 제만 지내는 형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그러게요. 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이제 오비도 준비하고 이제 좀 복잡해지네요. 지금 행사가 비가 오면은 모든 행사가 네. 복잡해지잖아요. 비가 와도 어쨌든 뭐 네, 진행을 진행합니다. 하게 되는군요.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행사 잘 치러지길 기대하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네.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주민 여러분 그 추석 귀향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밤섬 귀향제, 실향민 귀향제입니다. 밤섬에 이제 68년도 2월까지 네, 40여 가구에 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살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곳이 한강을 개발하고, 예, 그리고 여의도 개발하면서, 여의도 지금 뭐 우리가 윤중로라고 부르는, 네, 윤중제, 뭐 그게 이제 뚝이라는 얘기죠. 네, 그곳에, 쌓을, 여의도가 이제 지대가 낮아서 홍수가 그러니까 장마 때만 되면 이제 물에 가라앉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뚝을 쌓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뚝을 쌓는데 돌이 부족해서 이 밤섬을 폭파해서 거기에서 나온 돌로 여의도 윤중로를 쌓았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실향민들은 이제 마포 창전동 이쪽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고, 뭐 고향 잃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밤섬이 보이는 곳에 이제 이주를 하셨고, 거기서 오래 살으셨는데, 이 오랜 세간이 거치면서 밤섬에 이제 상류로부터 이제 이 침전물이 내려오면서 거기 이제 섬이 조금씩 복원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 복원이 되어서, 네, 그곳에 실향민들이 2004년부터 들어가서 이제 귀향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뭐
그 당시 68년도니까, 네, 그 당시는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네, 실향민들이 아픔이 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좀 예, 고향을 잃은 아픔, 네, 이런 것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진행되기를 좀 빌어보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네, 비도 좀 그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마포문화원의 네, 김미숙 사무국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역시 이번 주 토요일 열리는 방울레길 축제 관련된 인터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너를 보내고. 구름 낀 하늘을 왠지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을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메가헤르츠.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망원동의 이제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방울레길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옥경수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마포 속으로 단골 손님이 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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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울레길 축제도 이제 네. 망원동의 이제 대표 축제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잠깐 인사 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사업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옥경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요. 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 스토어하고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도 진행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저희 인터뷰도 했었죠. 원데이 예. 클래스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양일간 제4회 추억의 방울레길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역에서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네. 망원동을 중심으로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이번에도 이제 축제인데 가을 축제가 됐네요. 이번 축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방울레길 축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데 네. 이번 축제는 좀 어떻게 열릴까요? 이번 축제요? 저희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양일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이 축제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저희 동네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었고 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번이 이제 제 4번째 축제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축제의 이제 목적 자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네. 불어넣어드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원동에 아무래도 좀 유명하다라고 하면은 네네. 망리단길. 그렇죠. 이고 네. 망리단길은 이제 되게 이제 이 망원시장 뒤쪽으로만 이제 얘기가 되어서 네, 그걸 이제 쭉 이어서 이제 네. 망원 이동 동주민센터까지 네네. 좀 상권을 활성화시켜보자라고 네, 하는 그런 네. 취지로 진행이 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네요. 네. 네네네. 행사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4번째다 보니까요. 네. 첫 번째 한 거 1회, 2회, 3회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준비를 하려고 예.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오시는 분들도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했던 행사들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좀 더 다채로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갈수록.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행사들이 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요번에 그러면 제가 이번 축제 네.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저희가 이제 2시 40분에요. 토요일 2시 40분에 망원 이동 주민센터에서요. 개막식 예. 공연을 하는데요. 예. 네, 그때 개막식 공연에 댄스 챌린지 하고요. 서커스 저글링, 케이팝 댄스, 대형 버블쇼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할인 이벤트라고 해갖고 1회 때부터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예, 할인 쿠폰. 예, 네. 할인 쿠폰 5,000원짜리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방울 포토존이 2군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주시면은 저희 참여 상점들이 있어요. 예. 참여 상점이 한 90여 곳 이상이 되는데 그 참여 상점에서 어느 곳에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 콘테스트라고 그전에는 이 사진 콘테스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재미를 위해서 포토존에서 이제 재미난 사진을 찍고 예. 이거를 이제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상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회 때도 진행을 했었지만은 먹거리 마켓하고 플리마켓을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황인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끔 상점 홍보를 해서 그 상점 앞에다가 네. 매대를 진행해갖고 먹거리 장터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갖고 이제 또 이색 체험이라고 해갖고 두리 놀이터하고 저희가 주민센터에서요. 예. 게임존하고 체험존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예. 요것도 이제 저희가
지방 행사나 이런 데 가면 뭐 코르크 사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미니 볼링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네. 것도 좀 재밌게 저희 동네에선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원지 이런 데 가야지. 예, 유원지를 가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저희가 두리 놀이터에 좀 설치를 해갖고 네. 동네 주민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 두리 놀이터는 이제 망원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네, 예, 바로 어린이 뒤에 공원이죠. 있습니다. 네. 네,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골프장 같은 데서 전동 카트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방울이 전동차라고 해갖고 3대 정도를 저희 상권 내에서 계속 움직이게끔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 차를 타고서 요 상권 주변을 계속 돌아다닐 수 빙빙 있게요. 돌 수 있나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차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두리 놀이터에서 시작을 해왔고요. 거기서 이제 타시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 네. 타셔갖고 동네를 돌아다니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아무래도 이제 개막식이 토요일 날 열리고 그 토요일 날 열리는 개막식이 동주민센터 앞에 특설 네. 무대가 열리는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 도로를 막고. 네. 네네. 네. 그리고 그 할인 쿠폰 받는 거요. 네. 이게 이제 포토존 앞에서 사진 촬영하고서 SNS에 네. 올리면은 할인 쿠폰 5,000원짜리 이걸 네네. 증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바로 받나요? 아니면은 뭐 나중에 받나요? 바로 받으셔야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그 포토존에서요. 네. 사진 촬영하시고 업로드하신 거를 확인만 해주시면은 바로 저희가 증정해 드릴 거예요. 포토존 앞에서 올린 것만 네. 확인하면 바로 드리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쿠폰은 90개 상점에서 사용할 바로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90여 개 상점은요, 저희가 예. 이제 포스터를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이 방울방울, 이 네. 방울레길 축제 한다는. 제 4회 추억의 방울방울 축제 포스터를 붙여놓은 상점들이 있는데, 예. 거기 가서 얼마든지 쓰시면 됩니다. 그 축제에 가서 사용하시기도 있는 거고요. 네네. 네. 네. 혹시 뭐 친구들 2-3명이 같이 가서 각자 SNS에 올려서 3장 갖고도 쓸 수 있나요?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한 분당 한 장씩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한 사람한테 한 장씩? 예, 네. 그렇게 진행해야지만이, 왜냐면 쿠폰도 한 장이 있기 때문에요. 예. 한 장 수량이 있어갖고, 무제한적으로 드릴 수는 없고요. 예. 한 분당 한 장씩 저희가 진행할 거고. 한 분당 한 장씩. 네네. 그리고 이제, 상점에 가서는 그 5,000원짜리 쿠폰을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네. 네. 세 상당히 명, 재밌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이서 가서 한 장씩 찍으면 15,000원 받아서, 네. 네. 그러면 쏠쏠하겠는데요? 네. 네. 이런 1년에 저희가 이제 쿠폰을 발행하는 이유도. 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골목상권들이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힘들죠. 요즘 너무 어려워요. 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코로나가 잠깐 좀 이제 비껴나간다고 하는데도 그때보다도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쿠폰을 활용해갖고 상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실까 진행하는 거니까요. 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어쨌든 이제 쿠폰은 이제 나중에 가게 주인분들이 다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이 쿠폰 많이 활용하시면 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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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콘테스트도 별도로 네네네.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네. 사진 콘테스트는 지난번 행사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참여하는 게 쿠폰만 나눠드리고 저희가 뭐 게임존, 체험전을 진행했었는데 약간 뭔가 또 재미를 추구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포토존에서 재밌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 상품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려주시면은 저희도 홍보가 되고, 예. 그리고 찍어갖고 재미난 사진 찍어주신 분들한테는 또 잘 하시면은 상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서로 간에 윈윈이 되지 않을까. 예. 네. 그리고 이 플리마켓도 재밌겠어요. 예. 저희가 3회 때는 상인분들이 한 10여 대 상점에서 참여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상점 앞에서, 음식점 앞에서 음식을 판매하든지, 예. 공방 사장님들이 나오셔갖고 뭐 이제 공방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한 18군데 정도 참여를 하세요. 배로 늘었네요. 네. 네네. 이제 상인분들도 다른 분들도 이게 좀 괜찮다고 느끼셨는지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방울레길을 아마 토요일 날 오시면은 쭉 일렬로
판매하시는 상인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문 앞에 매대들이 네네, 이제 쭉 나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축제가 좀 열려서 사실 상인분들에게 네. 도움이 좀 많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잠깐 말씀드린 3회 때요. 예. 참 재밌었던 게 3회 때 저희가 그 상인들 앞에서 매대를 설치하고 간략하게 판매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망원동에서 40년 이상을 살았는데요. 예. 그때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 처음 봤어요. 아, 그 길에. 예, 네. 그 길에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 처음 보고요.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기 방울레길에 있는 상점들은 손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오, 네. 예. 그래서 이 축제가 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축제를 통해 갖고 많이 홍보도 되고 예. 상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인분들 말씀 들어오면 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시민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외식을 뭐 줄이게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이제 식당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이 골목 상권이 좀 활성화됐으면 좀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울레길 축제는 올해로 이게 마지막 축제가 될까요? 아니요, 저희가 차후에 저희는 어찌됐든 서울시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예산이 더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올해로는 이제 마지막이죠. 올해로는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내년은 또 내년을 또 봐야 되니까. 내년을 봐야 되고요. 예. 이게 계속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만큼 좀 노력한 게 있는지 동네 주민분들이요 저희를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이때 좀 또 하세요 이러면서. 예, 또 하세요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축제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축제라는 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럼요. 네 번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이어져야지만 그게 정착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갖고 저희도 계속 내년은 내후년도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서울 시의원 분들 네. 좀 신경을 좀 쓰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 비 온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저희도 좀 걱정은 되는데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능한 지금 축제를 진행할 가능하면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갖고 계속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만약 이제 이 축제가 연기되거나 하면은 뭐 SNS 통해서 또 알리시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희 작은 소망이 있다면은 사회자분께서도 그날만 비가 좀 안 내려. 네. 비가 오지 않게끔. 네. 비가 오지 않게끔. 네. 같이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비 오면은 이거 또 다시 다 또 준비하고 홍보하고 이래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은 가능하면은 하여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혹시 뭐 지금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축제가 지나면요. 예. 저희도 이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는 이제 정리 단계거든요. 보고해야죠. 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축제가 지나면은 이제 특별한 하기보다는 10월달쯤에 또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원데이 클래스. 네, 원데이 클래스를 저희가 그래도 7월달인가 그때 진행한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네,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 진행할 것들은 망원동 저희가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자분들이 쓰신 글들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저희가 웹진이를 해갖고 올리고 있는데 블로그에만 올리니까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책자 형태로 해갖고 저희 망원동 생활상권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갖고요. 네. 발간할 예정입니다. 주민 기자단이 구성되어 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한 13분 정도가 지금 참여해갖고 저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러면 지역에 있는 뭐 가게를 취재해서 올리는 일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상점도 취재를 해주시고요. 예. 그 망원동의 일상적인 것들도 취재를 하셔갖고, 예. 저희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에 올려주시거든요. 예. 한번 저희 시간 되실 때 블로그나 인스타 보시면요. 다양한 게 저희 소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스타나 블로그. 네. 그렇습니다. 한번 좀 들여다보죠. 예. 네. 자, 저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가요? 마지막 남기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이번에 하여튼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울레길 축제, 망원동에 마포구청역 사거리 있죠? 네, 바로 구청역 사거리에서 내려오면 첫 번째. 네, 그 길이 이제 쭉, 유수시까지 가는 길이, 그게 이제 방울레길입니다. 네, 그곳하고, 망원이동 동주민센터 사거리. 네, 거기 쪽 십자로, 뭐 그 주변이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상인분들 굉장히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날 뭐 하루만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이 장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응원에 이 발길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망원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옥경수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가을비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계속 온다고 하는데 주말 행사들이 있는데 좀 그때는 좀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자, 빗길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